네, 우리 시장의 스페셜리스트들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는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11월에 한번 나오셨고 이제 네. 12월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진짜로 12월이 되니까 네. 진짜 겨울이 됐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그 맞물려서 코로나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네, 맞아요. 좀 자기 방역이라든지 감기 안 걸리도록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도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오늘 뭐 내일 일정이 막 6개씩 있으시다고 원래 바쁘신가요? 아니면 연말 돼서 바쁘신 거 아니면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바쁘신 건가요? 원래 바쁘기도 한데 특히 연말 되고 하니까 뭐 특집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연말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또 3천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네.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맞아요. 보니까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아까도 뭐 기관 세미나를 하고 네네. 바로 뛰어왔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짧지만 좀 알차게 시간을 꾸며보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11월 말쯤에 나오셔서 2022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자료를 보시면은 제목에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까지는 좀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추세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분기 공포를 기회로 삼자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를 사야 된다라는 게 아마 오늘 시간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22년 코스피 전망에 있어서는 전략 후강, 1분기까지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밴드를 말씀드리면 네. 좀 놀라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2610이면은 지금에서부터 10%인데 네. 너무 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월 달 이후에 한국 증시가 미국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못 간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국은 실적 전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갔지만 한국은 하반기 후 저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해 나갔던 그림인데요. 네. 요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저희가 밴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매트릭스인데 요게 12개월 선행 EPS가 있습니다. 네. 현재 EPS가 276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76에 있는데 이익 전망치가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하향 조정되고 내년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276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익 전망이 258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PER 밴드에 있어서 하방 경직성,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보여줬던 10배 수준을 반영해준다면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261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287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달 반 만에 이게 276, 11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내년 1월 1, 4분기까지 1, 2월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꼭 2610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2700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내년 1, 2월 중에 바닥을 잡고 추세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상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 전망이 1분기 중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의 특성상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흐름상 그리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된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좀 실적 전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익 전망이 258 정도까지 260선 밑으로 떨어져
떨어졌다가 다시 270선으로 회복하게 되고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PER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12배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3,300선까지는 내년 하반기 중에 도달할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전약 후강 패턴이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최근 좀 베어리시하고 좀 약세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런 흐름들이 시장이 끝났다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네. 좀 내년 1분기에 올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 그림은 그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네. 그로 인해서 투자자 통화 정책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이 저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올해 연말 내년 초가 아니라 저희는 1분기 중에 이렇게 봄이 되면서 날이 풀리면서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국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70만 명까지 늘어나는 사망자도 생기고. 네,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은 고용이 회복이 더뎌지고 투자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시그널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미크론으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좀 진정이 될 수 있고 이제 2월 동계올림픽, 중국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조금 성장 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병목 현상은 지금보다는 2월, 3월을 지나면서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물가 부담, 금리 부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고 글로벌 경기, 교역, 기업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최근 걱정하시는 게 미중 네. 갈등. 왜냐면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갈등 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갈등 양상이 경제나 교역이나 무역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월 동계올림픽 때 시진핑은 연임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미국의 요구 조건들을 좀 들어주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좀 기대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네. 2월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화해 무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국 부채 리스크, 뭐 헝다 디폴트 리스크 언제든 발생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디폴트가 연쇄 작용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를 흔들어 놓을 것인가,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것인가 부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진핑이 이제 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공동부유 정책을 선택을 했고 전환을 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플랫폼 기업과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메랑이 경기를 흔들어 놓는다. 그럼 공동부유가 실패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연쇄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부양 정책이 세게 나오면서 경기의 측면에서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2610선까지는 열어두자 얘기를 주시면서 1분기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뷰 계속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